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5.72%나 빠졌던 코스피가 오늘은 0.97% 올라 6,755선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 하나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오늘 외국인은 2조 8,850억 원어치를 팔았거든요. 지수는 올랐는데 외국인은 던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이번 주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어디서 출발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 검은 금요일이라고 불린 그날 코스피는 406포인트, 5.72%가 빠지며 6,690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5.32% 하락했고 두 시장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걸렸습니다. 하루 만에 7,000선을 반납한 겁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급락 다음 날의 반등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오늘 시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숫자로 확인하고 이 반등의 정체를 나누어 본 다음 이번 주 남은 대형 일정 앞에서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처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마감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65포인트, 0.97% 오른 6,755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2.22% 오른 764입니다. 지수를 끌어올린 건 반도체 대형주였습니다. 삼성전자는 1.8% 오른 25만 4천원, SK하이닉스는 3.24% 오른 181만 6천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의 모양이 아주 험했습니다. 장은 1.73% 상승으로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다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더니 하락으로 돌아섰고 장중 한때는 마이너스 1.99%까지 밀렸습니다. 그리고 오후 들어 다시 상승으로 방향을 바꿔 결국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위아래로 3%가 넘는 폭을 하루에 다 오간 겁니다. 마감 숫자는 차분해 보여도 안에서는 전혀 차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오늘의 진짜 포인트입니다. 누가 사고 누가 팔았느냐? 외국인은 2조 8,85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반대로 개인이 1조 9,800억 원, 기관이 약 8,60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정리하면 외국인이 던진 물량을 개인과 기관이 받아낸 하루였습니다. 지수는 올랐지만 지수를 만든 손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오늘 가장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두 종목이 오늘 가장 많이 오른 두 종목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이 약 1조 1천억 원을 팔았는데 주가는 3.24% 올랐고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약 8,400억 원을 팔았는데 주가는 1.8% 올랐습니다. 한미 반도체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가 투자 심리를 받쳐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반등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급락 뒤에 나오는 반등에는 크게 세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첫째는 진짜 회복입니다. 하락의 원인이 해소되면서 돈이 다시 들어오는 경우죠. 둘째는 기술적 반등입니다. 너무 많이 빠졌으니 싸 보여서 잠깐 사는 것이고 원인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셋째는 눈치보기 반등입니다. 큰 이벤트를 앞두고 일단 낙폭만 되돌린 채 결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락의 원인이었던 인공지능 투자 비용에 대한 의심과 유가 문제는 오늘 해결된 게 없습니다. 외국인은 여전히 대규모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번 주에 답을 줄 이벤트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반등은 판정이 끝난 게 아니라 판정을 미뤄둔 하루에 가깝습니다. 이번 주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보겠습니다. 수요일에는 SK하이닉스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목요일에는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고 같은 날 새벽 한국 시간 기준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이 나옵니다.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실적도 겹칩니다. 금요일에는 아마존 실적과 미국의 6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나옵니다. 사흘 동안 국내 반도체와 미국 금리, 그리고 빅테크 실적이 전부 몰려있는 겁니다. 이 일정에서 시장이 실제로 보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금리 결정은 동결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보는 건 결정 자체가 아니라 회견에서 나올 한 문장, 즉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입니다. 빅테크 실적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분기 매출과 이익보다 앞으로 인공지능에 얼마를 더 투자하겠다고 말하는지가 반도체 주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숫자가 핵심입니다. 증권가가 제시한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범위는 6,700에서 7,600입니다. 위아래로 900포인트, 13%가 넘는 폭이에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넓은 범위를 제시했다는 건 사실 방향을 모르겠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물론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하락보다 상승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예측이 아니라 대비가 필요한 구간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이런 반등장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3가지를 짚겠습니다. 첫째, 하루 반등을 보고 바닥이라고 확신하는 것. 둘째, 놓칠까봐 조급해져서 한 번에 몰아서 사는 것. 셋째, 어제까지 무섭다고 다 팔았다가 오늘 오르니까 다시 사는 것. 3가지 모두 결과적으로는 비싸게 사고 싸게 파는 쪽으로 갑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손해를 만드는 건 대부분 시장이 아니라 내 반응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대처법을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사고팔 기준을 이벤트 전에 미리 적어두세요. 둘째, 종목보다 현금 비중을 먼저 확인하세요. 셋째, 발표 직후 30분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넷째, 적립식 일정은 그대로 유지하세요. 다섯째, 이런 주에 레버리지를 늘리지 마세요. 핵심 원칙은 하나입니다. 맞추려 하지 말고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두 번째 항목을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변동성이 큰 주간에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어떤 종목을 살까가 아니라 내 계좌에서 현금이 몇 %인가입니다. 현금 비중은 2가지 일을 합니다. 시장이 빠질 때 버티는 힘이 되고 더 빠졌을 때 살 수 있는 여력이 됩니다. 정답인 비율은 없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날 잠이 안 온다면 그건 내 주식 비중이 내 감당 범위보다 크다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 항목, 적립식 유지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오늘 하루만 봐도 아침에 산 사람과 장중에 산 사람의 가격이 3% 넘게 차이가 납니다. 이런 날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는 대부분 실패합니다. 반면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을 넣는 방식은 오늘 같은 날 자동으로 더 싸게 사게 됩니다. 이벤트 주간의 가장 강한 무기는 새로운 전략이 아니라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레버리지 이야기는 조금 더 강하게 하겠습니다. 오늘처럼 장중에 위아래로 3%씩 움직이는 장에서는 빌린 돈으로 투자한 사람이 가장 먼저 밀려납니다. 방향을 맞췄더라도 중간에 버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수는 회복해도 반대 매매를 당한 계좌는 회복하지 못합니다. 이벤트가 몰린 주간은 수익을 키울 때가 아니라 살아남을 준비를 하는 주간입니다. 이번 주에 봐야 할 것과 안 봐도 될 것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봐야 할 것은 3가지입니다. 금리 회견에서 나오는 방향에 대한 표현, 빅테크가 발표하는 인공지능 투자 계획 숫자, 그리고 금요일 물가 지표입니다. 반대로 안 봐도 되는 것도 3가지예요. 실시간 호가창, 발표 직후 5분간의 급등락, 그리고 결과를 미리 맞춰보는 기사들입니다. 이 셋은 정보가 아니라 대부분 소음입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지수와 등락률, 수급 수치는 오늘 자 시장 마감 기준의 보도 내용이며 일정과 전망은 발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급한 기업들은 모두 실적 발표 일정 때문에 등장한 것이고 특정 종목을 사라거나 팔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이번 주 결과를 예측하지 않았고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변동성과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과거의 흐름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언제나 본인에게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97% 올랐지만 외국인은 2조 8천억 원 넘게 팔았고 장중에는 마이너스 2% 가까이 밀렸습니다. 지수 하나로 판단하지 말고 안을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반등이 진짜인지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예측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기준을 미리 적고 현금 비중을 확인하고 적립식은 그대로 두는 것. 내일도 핵심 이슈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